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요 내용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찍는 이유는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의 권리를 위해서도 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도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사실 분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마치 금융상품 투자하듯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은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상가 투자부터는 임대 사업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상가를 결국 살리는 것은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고 또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서야 되는데, 거기에 전제가 되는 건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서도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한다 하더라도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법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를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상가 투자자로서 정확하게 지킬 건 지킬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 법은 상가 건물,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2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와 오피스텔 같이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월세를 내게 되죠. 바로 이러한 물건들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물건을 다 포함합니다. 즉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도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한다면은 역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한 임대차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자, 이 얘기는 대통령이 정하는 그 보증금액은 옆에 제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서울은 9억 원, 부산 및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이 되는 곳들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죠. 6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 과밀 억제 권역 제외한 수도권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인데 이게 환산보증금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럼 월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를 들면은 1%를 적용합니다. 임대료를 100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1억에 800만 원이면 보증금 1억 더하기 800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8억이 되죠. 1억 더하기 8억 해서 9억이 되는 거니까 1억에 800만 원 초과하는 부분까지만 이제 환산보증금 9억 이하에 돼서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부산 같은 경우는 1억에 590, 그리고 그 밖에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1억에 270만 원이 기본이 되는 거죠. 3억 7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다만 환산보증금 적용이 된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2조 3항에 보면 제3조 10조 1항, 2항, 3항 본문 10조 2부터 9항까지 규정하는 거는 임대차법 적용한다. 자, 그럼 여기서 빠지는 주요 내용들,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 주요 제외되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 예를 들면 1억에 800만, 서울 같은 경우 1억에 800만이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제가 바로 뒤에서 연이어 설명드리겠지만 1년에 이제 계약 갱신을 할 때 5% 상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초과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관련된 내용이 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사태 후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 따로 없다라는 게 이제 이 3가지가 제가 보니까 가장 주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계약 갱신 관련 규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10조에 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요게 가장 핵심 내용이거든요. 즉 많은 분들이 10년 동안 월세를 1년에 5% 이상씩 인상을 못하네. 사실 근데 1년에 5% 인상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되게 낮게 임대료 주는 걸 되게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일단 요거를 법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요걸 제가 쉽게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 계약갱신 임대료 증액 관련 주요 내용 정리해드렸는데요.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보면, 자, 일단은 계약갱신 요구 시점은 계약 만기 시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가 있어야 된다. 임차인도 계약갱신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임대인도 최소한 한 달 전까지는 내가 계약에 대해서 임대료를 이 정도로 인상을 하겠다, 아니면은 조정을 하겠다라고 서로 협의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묵시적 갱신 후 1년 동안은 만약에 여기 1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이 넘어갔다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사안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건 임대차 계약서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죠.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이건 총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씩 임차를 연체를 했는데 뭐 3달 연체를 했다. 근데 금액이 한 달치는 50만 원 내고 두 달치도 50만 원만 냈다. 200만 원만 연체됐잖아요.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를 했지만 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즉 3기에 합한 금액의 임대료 이상의 연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가세 별도 금액 이상의 연체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불법 전대 및 위법 건축물 설치, 그리고 이런 위법 행위로 인해서 건물을 훼손한 경우,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 진행의 경우, 건물의 안전 관련 및 기타 재건축은 상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들인데요. 뭐 이 중에서 임차인이 불법 전대 부분은 당연히 이제 사실 모든 전대, 특히 법인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할 때, 내 개인과 법인으로 할 때도 내가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내 사업자에서 2개의 사업자 운영한다고 할 때도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법 전대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약 갱신권은 아까 10년 유지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2018년 10월 16일 날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 총 임대차 기간 10년이 적용되는데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건 5년 이내로만 적용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다. 임대인이 변경이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을 넘게 되면은 역시 계약갱신 요구권은 소멸이 되니까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진행 시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단 이제 우리가 여기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차임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에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1년에 5% 이내로 제한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매년 5%씩 올릴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두긴 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마실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것도 좀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일단 넣어놨고, 다들 알만한 내용이지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에 오늘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안은 코로나19로 바뀐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이전에는 원래 감액 청구라는 건 없었어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낮춰달라. 이제 이게 2020년 9월 달에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염병에 의한 경제선정에 집합 제한을 당했다던가 했을 때는 임대인한테 금액 차임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차감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신설, 그렇다고 임차인만 무조건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임대료를 3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줄었는데 이제 11조 3항에 보면 줄었는데 만약에 다시 정상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다음 연도에 증액을 할 때 5%로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망에 보면은 만약에 감액이 되면 만약에 이거를 갱신을 할 때는 그 원래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5%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1년에 아까 300만 원, 200만 원 됐잖아요. 다시 1년 만에 300만 원을 복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법으로 역시 적용을 해놨으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바뀐 내용 중요한 거는 11조 2항입니다. 11조의 2에 보면은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의 해지권이 생깁니다. 중요한 거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원래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나 장사 안 되니까 해지해줘.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2년 계약을 맺었는데 한 6개월 하다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 나 물론 시설비도 투자 많이 했고 손실도 봤지만 나 여기서 계약 이제 전혀 특히 장사가 안 되니까 나 해지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남은 1년 6개월에 대한 임대료도 임차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 원래는. 그렇지만 이건 묵시적 갱신과는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첫 번째 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는 해지가 안 됐는데 11조 2항 아까 환산보증금 이내에 적용될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단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총 3개월 이상 그러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업을 한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집합 제한 금지 조치에 걸렸어야 되고 3개월 이상 총액 전체 시간을 합해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금지 조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폐업을 했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별도의 절차나 통고 없이 그냥 해지 통고를 받고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해지를 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 또 집합 제한이나 감염병 예방이 또 적용되는 사안이 되면 이 법은 계속돼 유지가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될 내용으로 또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 막 어렵거나 하지는 않은데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상가 임대 사업에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